자, 안녕하십니까. 10월 29일 셀트리온 방송 시간입니다. 자, 먼저 셀트리온이 또 하락을 해서 또 최근에 이 21만원대 요 전후를 지켰는데 21만원대를 또 요걸 이탈을 오늘 크게 해버립니다. 그죠? 주가 하락해서 죄송합니다. 죄송하지만요. 자, 그렇지만 뭐 지금 어찌겠습니까? 또 이 셀트리온을 다 잘 또 물량을 지켜야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심기가 불편하게 해서 주가 하락하면 심기도 불편합니다. 그죠? 그 부분에서는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저번에도 제가 이제 29만원 또 이탈할 때도 죄송하다는 말씀 한번 드렸고 오늘 또 드리게 되네요. 그래도 뭐 어떻게 해요? 서로 잘 지켜나가야죠. 그죠? 자, 오늘 이제 하락하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을까? 요 부분도 좀 보고, 그리고 이제 오늘 어쨌든 뭐 요 21만원대를 또 크게 장대 양봉으로 깼고, 또 이런 상황에서 이제 기관들의 오늘 매도가 컸고, 그리고 또 공매도도 오늘 뭐 19만 주, 저번하고 비슷하게 크게 나왔고, 요 부분을 우리가 한번 볼게요. 보는데, 과연 이 오늘의 매도가 주가 하락이 외국인들이었을까? 그죠? 그러니까 저번에 26만원을 깰 때는 외국인들이었을까?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결국은 셀트의 공매도는 기관들인데, 이제 그 기관들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도 주가를 어쨌든 공매도를 치면서 무너뜨렸고, 그죠? 그리고 이제 오늘 이베스트라든지 또 하나라든지 여타 뭐 연기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부분들의 수급을 보면 그렇게 겁나지는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조적인 외국인들의 공매도라고 한다면 외국인들은 공매도를 하면 또 그죠? 뭐 보통 이제 기업의 성장이 정체가 되거나 뭐 그런 상황에서 또 길게 끌고 가지만 지금 기관들의 공매도는 어떤 뭐 그런 쪽으로의 공매도가 아니고 그죠? 아무튼 셀트의 그동안의 고질적인 공매도 부분에서 저는 마지막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이고 근데 이제 오늘 뭐 먼저 요 일봉을 살짝 한번 보면 계속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지난해 4월달, 5월달, 6월 주가 상승하기 전에 그죠? 그때 이제 매도 부분이 이제 21만원대 여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상단은 22만원이지만 또 이 박스권 하단 부분이 19만 8천원 그죠? 그때 19만 8천원대가 거기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박스권 그러니까 4월달 지난해 4월달 5월달 6월달 주가 오르기 전에 박스권 하단 부분이 19만 7천원 8천원이고요 상단 부분이 이제 22만원대 그죠 21만원대 후반 22만원대 여기잖아요. 그 사이가 아무튼 21만원대인데 오늘 이제 박스권 하단 부분에 어쨌든 근접을 하고 있는 뭐 그때 하단 부분이 19만 7천원 8천원이니까 거기에 오늘까지 무너졌는데 오늘 20만원은 그래도 깨질 않았고 20만 200원 500원에 마감을 했잖아요. 당중에 20만원 터치도 했지만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 날 어쨌든 박스권 하단 부분에 도달을 하는 부분이 19만 7천원대이니까 다음 주 살짝 한번 또 흔든다면 뭐 거기까지 갈 수는 있겠다.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버티면 돼요. 되고 물론 제가 지금 뭐 셀트를 이렇게 어쨌든 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제가 유튜브를 지난해 3월 달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3월 1일부터 유튜브를 시작을 했잖아요. 셀트 유튜브를 그죠? 저도 뭐 벌써 이제 1년도 지나서 내년 3월이면 2년째 하는데 뭐 참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주가는 그 유튜브 시작한 가격보다는 그래도 어쨌든 위에 지금 올라와 있어요. 있으니까 잘 한번 버텨보시고요. 자, 오늘 우선 이제 이따 보도록 하고 시장을 이제 간단하게 한번 보면 시장을 보면 자, 오늘은 이제 또 10월달 마지막 또 윈도우 드레싱이죠. 그죠? 10월달. 이제 벌써 이제 올해도 11월, 12월 2개월 남았는데 자, 이 2개월 동안에 또 셀트는 그러니까 셀트는 이제 항상 연말에는 좀 강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연말에는 그죠? 올해는 뭐 연말에 어쨌든
지금 가장 이제 시장에서 쉘터의 불확실성 자체는 이제 두 가지로 일단은 보는 거죠. 첫 번째는 레키노나의 이제 또 실적, 그죠? 결국 레키노나의 수출, 여기에 대한 불확실성, 또 유럽 서인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이제 하나를 본다면 주가의 하락에 대한 이런 불안감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셀트의 리스크는 결국은 불확실성, 그러니까 셀트의 레키노나에 대한 실적에 대한 수출에 대한 성인에 대한 불확실성과 또 경영진에 대한 뭐 우리가 쉽게 또 이런 말도 많이 요즘 해요. 오너 리스크. 모르겠습니다. 셀트 오너 리스크를 과연 누가 만들어냈는지도 저는 모르겠지만, 그죠? 오너에 대한 리스크. 그죠? 그 오너에 대한 리스크는 제가 이제 이 주초에도 그런 말씀 드렸었죠. 테슬라 주가가 급락을 하니까 테슬라 주가에 대한 부분에서의 일론 머스크의 그죠? 리스크 그런 부분도 많이 나왔듯이 항상 주가가 빠지면, 그러면 삼성전자는 지금 삼성전자는 그럼 주가가 지금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재용에 대한 리스크, 그죠? 있나요? 없나요? 항상 빠지면 리스크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차후에 지나면 결국은 이제 그게 또 주가가 올라감으로써 그 리스크가 사라질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죠? 그런 리스크라는 것은 나오고, 그리고 저는 또 이런 리스크를 또 말씀드리기도 해요. 그죠? 셀트 주주들에 대한 리스크. 그러니까 주가가 하락을 하는, 그러니까 무리수를 두는 그런 부분도 좀 많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지금은 우리 주주 입장이라고 한다면, 그죠?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했잖아요. 이럴 때는 우리 주주들이 뭐라 그럴까? 좀 주가에 대한 긍정적인 시야를 가질 필요도 있고, 또 그런 긍정적인, 저는 지금까지 쉘터리온을 하면서 긍정적인 부분만 계속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왔고, 그 긍정적인 부분이 있기에 또 앞으로 뭡니까, 그죠? 중장기 투자를 제가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긍정적인 부분, 희망이 앞으로 그 기업에 대한 희망이 없다면 중장기 투자를 할 필요가 없는 거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죠?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자, 이런 말씀 많이 드렸고. 근데 어쨌든 뭐 지금 결과론적으로는 주가가 많이 빠졌으니까, 그죠? 고점 대비 많이 하락했으니까, 그죠? 당연히 회사에 대한 불만, 또 셀트건에 대한 불만, 또 저에 대한 불만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이런 제가 뭐 감내해 낼 것이고, 저는 제가 이겨내야 되고 감내해 낼 겁니다. 그죠? 또 회사 역시 마찬가지로 이겨낼 것이고 감내할 것으로 보고, 주가 역시 마찬가지로 저는 이겨낼 것이고 감내할 것으로 봅니다. 왜? 이런 상황들이 어제 오늘은 또 아니었고요. 과거에도 주가가 하락할 때는 이런 분위기가, 또 시장이, 또 주주들이, 그죠? 이런 메시지를 보내왔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시면 될까요? 그래서 오늘 이제 어쨌든 윈도우 드레싱 부분에서 특히 쉘터도, 그죠? 수급을 보니까 기관들이 오늘도 29만 주를 판 거예요. 그러니까 저번에 12% 하락했을 때도 기관 놈들이, 그죠? 기관 놈들이, 연기금 놈들이, 그죠? 또 프로그램을 동원한 증권사 놈들이 어쨌든 주식을 팔면서 12% 급락을 했어요. 오늘은 보니까요, 기관 놈들이 오늘 28만 9천 주를 또 팔았어요. 그죠? 이거 한번 차트 잠깐 보여드릴게요. 요것만, 수급만. 자, 저번에 보세요. 저번에 12% 급락했을 때, 그때까지 10월 5일 날이었죠. 그때도 신기할 정도로 머크가 임상 결과 발표한 날이었죠. 이상 임상 결과, 그죠? 그 발표한 날 이제, 요런 또 현상이 나왔었고, 그때도, 어쨌든, 머크의, 주가의 급등, 또 셀트는 반대로 급락. 그죠? 그게 이제 경구형과 자꾸 비교를 하면서. 근데 그때도 기관들이 27만 5천 주 팔은, 그 당시에 외국인들은 16만 주. 그죠? 그렇게 많이 팔지도 않았어요, 외국인들. 뭐, 검은 머리, 이렇게 신한창고 마찬가지로 그렇게 팔는 거지. 근데 그때 기관들이 27만 5천 주를 팔았죠. 그 당시에 공매도가 19만 9천 주예요. 이것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관들이 공매도 친 거라고 그랬죠. 오늘도 지금 공매도가 19만 4천 주 공매도예요. 오늘 뭐 외국인들 주식 많이 팔았습니까? 오늘 신한창고 쪽 빼고 일부 아침에 어저께 매도하고 남은 메리니치만 좀 판 거밖에 없어요, 그렇게. 그죠? 근데 오늘 기관들이 28만 9천 주 팔았죠. 오늘 외국인들 9만 5천 주밖에 안 팔았어요. 근데 검은머리 신한증권 창고 빼버리면 오늘 외국인들 판 것도 없어요. 근데 공매도가 19만 주. 그러면 오늘 기관들이 오늘도
그러면 기관들은 저번 10월 5일 날도 어쨌든 26만 원을 25만 원을 깨는 과정에서 그죠? 공매도도 19만 주. 오늘 주가도 이렇게 12% 급락시키고 오늘은 주가는 그때 뭐 절반 정도 수준 정도 그죠? 오늘 6.9%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그래서 겁을 먹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셀트의 공매도는 외국인들이 아니라 국내 세력들이라는 거죠. 그것도 기관들이죠. 그죠? 기관들을 위시해서. 그러면 이제 똑같은 형태를 지금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근데 그것도 그럼 경구용이 지금 경구용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이게 셀트보다도 오히려 어떻게 보면 처방 환자에 있어서는 더 제한적이에요. 부작용도 많지만, 그렇죠? 그러면 과연 이게 셀트하고 기압이 될 것인가, 경쟁이 될 것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그때하고 흡사한 이제 그런 상황인데, 어쨌거나 오늘 이제 시장 부분에서는 사실은 뭐 오늘도 이쪽에 그 제약바이오 쪽,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추세가 보면은 제약바이오주들이 좀 크게 하락하는 건 추세이긴 해요. 오늘도 지금 보면은 뭐 그동안 물론 오르긴 했지만은 일부 오늘도 또 이쪽에 뭐 SK 바이오 사이언스 같은 경우도 뭐 6%도 급락을 하기도 했고요. 뭐 바이오 쪽이 보통 뭐 3% 그죠? 4% 이렇게 하락을 하긴 했고 물론 이제 거기에 셀트 그룹주들이 제약이든 헬스케어든 큰 폭의 하락세를 이거는 뭐 어쨌든 의도성을 가지고 지금 제낀 거니까. 그러니까 바이오 전반적으로 좀 약세 국면을 만든 상황에서 또 오늘 시장도 또 크게 하락을 했고 그죠? 그래서 여기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저번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으로 보시고, 오늘 윈도우 드레싱 부분에서도 약간, 그러니까 오늘 금융 투자 쪽도 3,400억. 그죠? 외국인들이 8,000억이잖아요. 물론 이제 이쪽에 뭐 삼성전자 매도 있었지만, 근데 연기금도 오늘 786억이에요. 그게 연기금이 786억인데, 셀트리온은 6만 4천 주를 매도를 갖다 부은 거죠. 그러니까 총 동원을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셀트의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공매도와 연결되어 있다고 할까요?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할까요? 그죠? 그게 바로 연기금입니다. 또 신기하게도 셀트는 뭐예요? 그죠? 삼성전자와 그러니까 연기금이 오늘 삼성전자를 120만 주 정도를 매도를 했어요. 그럼 주가를 어쨌든 삼성전자 조져버리면 매도해버리면 주가를 하락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아무튼 의심이 가는 연기금. 네. 근데 이게 이제 계속 이런 식으로 뭐 앞으로 진행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은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도 뭐 어쨌든 액티브 쪽에 좀, 이 로스카도 좀 나온 것 같고요. 이제 기술적인 부분으로 아무튼 이 저점을 또 하락하니까 개인들 입장에서는 박스권 하락하면 뭐 당기 투자자들은 또 매도를 하는 것이고 거기에 이제 부채질을 좀 한 것 같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위로 올라가는 부분에 일부 이제 프로그램 부분에서는 누가 막았습니까? 어쨌든 공매도가 막았고, 그죠? 공매도가 막았고. 그리고 이제 일부 뭐 공매도 세력들 입장에서도 차명계좌 성격에 그러니까 항상 보면 5호장에 가서 미래창고라든지 키움창고 여기는 뭐 차명계좌 의심도 가고 또 기관성 물량 기관의 자정 물량도 거기에 포함되는 부분이 되거든요. 거기서 매도가 좀 나왔고 그럼 오늘도 결국은 머커의 경구형에 대한 이런 뭐 그죠? 지속적인 홍보. 또 이제 미국 시장에 머커가 좀 뜨기도 했고. 뜬 거는 사실은 뭐 이제 실적 부분이죠. 앞으로 이제 이쪽 건강치료제가 아무튼 뭐 판매가 되기 시작을 하면 우리도 지금 뭐 40만 3,600억이나 산다고 하니까 참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니에요. 3,600억을 산답니다, 여러분들. 3,600억을. 그죠? 그 부작용이 있는 부분 아직 급정도 안 되고. 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뭐 우리가 말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만 자 제가 여러분들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과연 뭘 보고 할 것인가 그렇잖아요. 그죠? 그냥 주가만 올라가면 최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가장 기업의 펀더멘털과 기업의 성장을 보고 중장기는 투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셀트가 어디 뭐 펀더멘털이 고장났습니까? 성장이 고장났습니까? 고장난 게 뭐가 있어요? 저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지금 셀트의 악재 리스크는요, 주가 빠지는 게 악재고 리스크예요. 다른 거 악재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뭐 이제 일부 뭐 주주분들이 막 그렇게, 지분 모아가지고 블록딜 하자고요? 해외 매각 하자고요? 그거 사는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속이 시원하겠어요?
저는 그 사람들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의심스러워요. 응? 자, 그래서 저도 막 화가 나고 저도 지금 물론 죄송한 부분도 있어. 그죠? 그러면 제가 셀트를 뭐 당기려고 뭐 하자는 건 아니었고, 지금 앞으로도 저는 굴하지 않을 거예요. 왜? 저는 셀트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가면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실패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 부분으로 좀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오늘도 뭐 또 레키노다가 뭐 보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리딩을 하다 보면 이제 또 고역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올리세요. 응? 레키노다가 뭐 오늘 또 오류가 발생을 했다는 동, 뭐 몇 명이나 동. 옛날에도 한번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런 부분들로 그걸 적당하게 모든 게 이게 막 다 이게 지금, 복합적으로, 그죠? 작용이 되면서 이렇게 흘러나오니까 주가도 또 이런 부분을 보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잘 짜는 게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 주가 빠지는데 제가 뭐 잘할 게 뭐 있습니까?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고. 그러나 여러분들, 이 주식, 이 기업, 그죠? 최고의 기업입니다, 여러분들. 지금이야,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동안에 또 우리가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그죠? 응? 어디 뭐 바이오 시밀러 하나 실패를 했습니까? 응? 그 세계에서 아무도 못 만드는, 미국만 만드는, 유럽의 성향이 이제 떨어지면, 응? 그때는 수출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램시마 때와 비슷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바로 그래요. 기술력이 없습니까? 오늘 리스크라고요? 주가 빠지니까 오늘 리스크예요. 일론 머스크도 제가 이제 주말에 이거 셀트리온과 비교 한번 할 겁니다. 그죠? 테슬라.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자, 그리고 이제 이쪽에 제가 미국 걸 한번 잠깐 볼게요. 자, 우리는 지금 오늘 뭐 시장도 어쨌든 38%예요. 그러니까 시장 안 빠졌으면 오늘 셀트도 이렇게 빠지진 않았죠. 근데 이놈들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관들이 이렇게 조작을 한다는 게 기관들은 오늘 팔려고 주가를 누르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던 거고 그렇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있는 거잖아. 그죠? 또 윈도 드레싱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셀트를 어쨌든 오늘 공매도도 마찬가지로, 그죠? 준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이걸 우리가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약자니까. 그죠? 뭐 머리 들고 나오면 얻어맞으니까. 머리 숙이고 끝까지 뭐야? 그죠? 막 이게 건투할 때 막 상대방이 미친 듯이 뛰어 들어오면 딱 커버하고 있잖아요. 딱 숙여서, 뺄 때까지. 그 상대방, 그 새끼 힘 빠질 때까지 버티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셀트는 그런 주식이에요. 아시겠죠? 자, 미국 시장. 자, 참 너무 부럽지 않습니까? 우리 시장 자체가 맑다. 근데 이런 데서 이제 우리가 이기려면, 그죠? 어떻게 해야 되는. 물론 제가 뭐 매매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BBIC 오전에 방송에서 일부까지 단기 매매 하시고, 그죠? 중장기가 지키는 주식은 지켜야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자, 어제 이제 이쪽에 보시면, 머커 같은 경우 이제 급등했죠. 그죠? 머커. 그러니까 이제 머커가 급등을 하고, 하여튼 저번에도 머커가 여기서 급등했을 때, 이놈들이 공격을 했고, 또 어제 머커가 어제 이제 머커가 사실, 향후 실적이 좋을 것이다. 그죠? 그 관점에서 머커가 오른 것이 아니고 또 누가 올랐습니까? 리네온도 어제 급등했어요. 이것도 어저께, 그죠? 6% 급등이에요. 항체치료제도. 그러니까, 머커가 올랐던 부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셀트는 지금 우리 이상하게, 뭐 정부에서도 마찬가지고 시장에서는 머커의 경고용이 나오면 아예 그냥 이쪽은 셀트의 레큐나는 죽을 것이다. 응? 대한민국에서는 뭐 팔리지 않게 모르겠지만 유럽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자 나라들은요, 항체치료제를 투여받지, 그죠? 합성의약품을 부작용이 많은 치료제를 투약받지 않아요. 그럼 이거는, 이제는 어떻게 또 해석을 할 겁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실적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을 이제 교모하게, 오늘, 그죠? 교모하게, 어쨌든 이놈들이 공격을 했다. 자, 우리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커버, 방어만 깍 하고 있고요. 그죠? 그래봐야 이제, 다음 주, 그죠? 다음 주 이제 뭐가 있습니까? 이제 11월 8일 날 어쨌든 유럽의 챔프 회의가 있어요. 그죠? 거기에 아젠다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그죠? 왜? 요 앞에 이쪽에 약물 뭡니까? 그죠?
약물 감시 그 평가당에서 어쨌든 이제 이거를 오늘까지 끝났으니까 이제 그 보고서 작성해서 체매 전달을 하지 않겠습니까? 전달하면 거기에서는 뭐예요? 체매회의에서는 아젠다 올라갈 것이고 그러면 이제 승인 권고 나옵니다. 근데 이런 이제 과정들이 쉬운 부분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10월 달에 벌써 이놈들이 딱 10월 시작하면서 우리는 뭐 월요일날 쉬었으니까 하면서 한번 누르고 이건 의도직이 아니면 그죠?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때도 머커 급등 눌렀고 공매도 19만 주 누가 기관놈들이 오늘도 지금 뭐예요? 그죠? 머커 또 오르니까 아주 10월 마지막 날이야 또 기관놈들이 또 누르면서 결국은 21만 요 어쨌든 박스권 또 깨버렸죠. 근데 이제 어쨌든 뭐 이거는 짧으니까 그죠? 그래서 다음 주는 주가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이런 걸 떠나서 여러분 공매도한테는 우리가 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셀트는 이길 수 있는 그동안도 이겨왔고요. 이길 수 있는 그런 뭡니까? 성장과 펀더멘탈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이게 막 감정적으로, 그죠? 뭐 이것이 더러워서, 저도 그런 때가 있어요. 주식 더러워서 못해 처먹겠다. 그러면서 저도 그런 때가 어릴 때는 많이 그랬었어요. 그죠? 내력 매매 막, 에이씨! 팔아버리고. 절대 냉정하게 여러분들, 단기 매매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종목은 합니다. 그러나, 셀트리온은 지금 이 구간대, 그래봐야 얼마나 가겠습니까? 좀 물량을 지키면서, 최대한 물량을 지킬 수 있는 부분까지 지키면서, 그죠? 버텨보십시오. 저도 여러분하고 같이 꼭 갈 겁니다. 저도 때로는, 참 오늘 같은 경우도 이게 방송하기 싫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또 방송을 안 하면 좋아하는 사람도 물론 있겠으나, 그죠? 또 제 목소리를 기다리면서 셀트를 걱정하는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저는 그 생각하면 저도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응?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들. 이 좋은 기업을, 제가 어디 신풍제약을 가지고 이지를 하고 앉았으면 저는 나쁜 새끼고 제가 사기꾼 새끼지. 신풍제약을 가지고 이지를 하고 앉았으면 지금 셀트리온이잖아요. 그죠? 셀트리온 아닙니까,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힘내시고 주말입니다만은 어깨 쫙 펴고요. 셀트는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화이팅 하시고 주말에 왜 셀트가 테슬라인지 제가 그동안 강의했던 내용을 가지고 강의 한번 하겠습니다. 자, 화이팅 하십시오.